아니, 만보 걷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럼 하루에 7,000보? 5,000보? 얼마나 걷는 게 좋을까요? 아니, 걷는 게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 걷는 걸 줄이고 이 운동을 하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 걷기 좋아하시죠? 신나게 걸으면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살도 빠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에도 좋고,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자주 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많다 보니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걷거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매일 만보 걷기 달성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많죠. 살 빼려고 2만 보, 3만 보씩 걷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그만큼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만보 걷기는 마케팅의 산물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1960년대에 만보기를 처음 만들었던 일본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만보를 걸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일본 올림픽 붐을 타고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1만 보를 달성해야만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만보 걷기는 발 건강을 위협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걷는 것은 발에는 당연히 무리가 됩니다. 발을 혹사시키는 거죠. 디딜 때마다 체중을 견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걸으면 뼈와 관절, 근막과 힘줄에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 60kg인 사람이 만보를 걸으면요, 60kg 곱하기 만이니까 600톤이에요. 양쪽 발에 누적되는 무게가 한쪽에 300톤씩이라는 거죠. 보통 승용차 무게가 1.5톤 내외니까 300톤이면 한쪽 발에 승용차 200대 정도의 무게가 실린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물론 발이 건강하고 걷기에 단련된 분이라면 끄떡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만보씩 걷다 보면 한동안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결국 여러 가지 발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발이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을 자세히 진찰하다 보면요, 얼마 전에 시작한 만보 걷기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만보 걷기만 끊어도 좋아집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걷는 것도 과하면 발에는 무리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만보 걷기를 하는 분들의 목표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살 좀 빼보려고. 그런데 만약 효과가 직방인 방법이 있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효과가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보 걷기는 과연 효과가 좋은 운동일까요? 나쁜 운동일까요? 안타깝게도 만보 걷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걷는 것 자체는 좋은 운동이지만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건강상의 이익이 적다는 겁니다. 운동은요, 쉽게 얘기해서 힘들수록 운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걷는 건 솔직히 그렇게 힘든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운동 효율이 낮습니다. 걷기도 복폭을 크게 하거나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하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유산소 운동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운동별로 칼로리 소모량을 비교해 보면요, 체중 50kg인 사람이 30분간 시속 5km 속도로 걸으면 약 90kcal 정도가 소모되는데요, 시속 8km 정도의 속도로 가볍게 달리면 2배 이상인 200kcal가 소모돼요. 자유형으로 수영하는 것도 200kcal 정도가 소모되고 자전거 타기도 230kcal 정도가 소모됩니다. 자전거는 슬슬 타는 게 아니고 시속 20에서 25km 속도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페달을 돌려서 스피드를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왜 걷기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걷기가 다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칼로리 소모량이 절반에도 살짝 못 미친다는 겁니다. 혹시 난 시간도 많고 힘든 건 딱 질색이야, 30분 동안 달리느니 그냥 차라리 1시간 동안 걷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칼로리 소모량만 생각하면 맞아요. 운동 시간을 그냥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이 칼로리만 소모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산소 운동의 심폐기능 강화 효과를 얻으려면 운동 강도를 높여서 심장 박동수를 한 번씩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빨리 뛰도록 힘든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걷기로도 심박수를 높일 수는 있는데요. 몇 분간은 편안하게 걷다가 또 몇 분간은 빠르게 걷고 다시 몇 분간은 편하게 걷고를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강화 효과인데요. 걷기는 근육 강화 효과도 낮은 편입니다. 걸을 때 다리 근육을 쓰기는 쓰지만 그렇게 근육이 많이 자극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걷기보다 2배 이상의 칼로리가 소모되는 이유는요. 걷기에 비해서 허벅지와 엉덩이의 큰 근육들을 골고루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걷기보다 근육 강화 효과도 큽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는 발이 아프신 분들이 하기에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전거는 앉아서 타기 때문에 체중이 대부분 안장으로 빠져나가고 발에는 부담이 덜 됩니다. 정리하면 걷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 너무 많이 걸으면 발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 운동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심폐기능 강화 효과와 근육 강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걷기만 1시간씩 하고 오늘 운동 다 했다 라고 하거나 매일매일 반드시 1만 보를 채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루에 얼마나 걷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개인의 목표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심폐기능 강화 효과, 근골격계 강화 효과, 우울증 예방 효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 예방 또는 조절 효과, 또 일부 암 발생률 저하 효과 등은 하루에 7,000보에서 8,000보 정도를 걸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더 걸었을 때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얻어지는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럼 매일 7,000보에서 8,000보를 걸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심장협회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다 합쳐서 150분,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중강도 운동을 해주시면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비만,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중강도 운동은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힘든 정도로 빠르게 걸어야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뒷짐지고 슬슬 걸으면서 노래도 흥얼거릴 수 있다면 그건 그냥 산책입니다. 일주일에 다 합쳐서 150분이니까 5일 운동하면 하루에 30분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매일 걷는다 하는 분들은 7로 나누면 하루에 22분이에요. 굳이 만보씩 걷지 않고 20-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힘이 들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걷는다면 그건 고강도 운동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운동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셔도 됩니다.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만 아주 빠르게 걸어도 된다는 거죠. 고강도와 중강도 운동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은 나이와 심장 박동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제가 100세 시대 두발혁명 246페이지에 표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주당 운동 횟수에 따라 하루에 고강도 운동과 중강도 운동을 또 몇 분씩 해주는 게 적당한지도 249페이지에 보기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할 때도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걷기만 하지 말고 그럼 무슨 운동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사는데 큰 지장만 없으면 됐지 뭐하러 힘들게 근육까지 키워? 누구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량이 적어지면 원래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공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무슨 공장이냐? 바로 당과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따라서 공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과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면 저절로 혈당 조절이 되고 지방도 줄어들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삶에 활력이 도는 겁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공장이 적어지는 거니까 원료가 되는 혈당과 지방이 많이 남아돌게 되고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기운도 없는 거죠. 근육은 그 외에도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통칭하는 다양한 근육 호르몬이 나와서 전신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춰주고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살도 빠지고 지방간도 개선시킵니다. 또한 뇌를 자극해서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의 감소는 단순히 좀 힘이 없고 말라 보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체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려서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게 연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육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보통 아령으로 팔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하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몸통과 상체, 하체 모든 근육을 골고루 운동시켜야 되지만 하체를 이루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의 근육들이 전체 몸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을 지탱하고 이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체를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나이 들어서 놀러도 다니고 요양원에 누워서 남의 도움을 받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스쿼트 운동이나 벽에 기대고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면서 1분씩 버티는 거, 또 까치발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까치발 들어 올리기 등을 통해서 하체를 튼튼하게 해보세요. 헬스장에 가실 수 있다면 레그 프레스, 또 레그 익스텐션, 또 레그 컬 등의 운동이 허리의 부담도 적고 좋습니다. 하체 운동은 힘들고 재미가 없어서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루 운동한 만큼 더 건강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걷기 운동만 1시간씩 하셨다면 이제 걷기는 그냥 워밍업으로 20-3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마무리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을 한다면 중강도 유산소 운동 20-30분 정도에 고강도 근력 운동 15분 정도를 하면 아주 적당합니다. 물론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체력이 되면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날 운동 목표에 따라 근력 운동을 더 하는 날은 유산소 운동을 좀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더 하고 싶은 날은 근력 운동을 좀 줄여도 됩니다. 자, 이제 걷기만 하는 만보 걷기 그만하시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골고루 하셔서 스마트하게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난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가 알려주는 발건강 바이블 100세 시대 두발 혁명 저자 김범수입니다. 이 책에는 어떻게 하면 두 발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알차게 담았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100세까지 두 발로 걷는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